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이용섭 광주시장에 비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시기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주 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광주 전남 통합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에 진행된 행보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 공식 입장도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단체장들의 행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각종 공식 석상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 등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면서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그동안 굳게 닫고 있던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양 시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미래의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양 지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소수 의견은 물론 민심 분열과 소모적 논쟁,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제연대나 경제통합, 메가시티 구축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권을 통해 경제통합이 실질적인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시기 역시 지금보다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하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합 추진 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시. 이달 말 예정돼 있는 두 시도지사의 만남을 통해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최근 완도의 한 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목포와 무안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완도의 한 고등학교 답안 유출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진행한 교육 행정에 대한 질문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무안 오룡지구가 들어서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 목포 오감지구에도 학교 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과 이설 등 두 가지 계획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학교를 옮길 경우 기존 학교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목포의 예전 청호중학교 건물이 방치돼 있고 과거 제1여고도 민간에 매각된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하나의 고등학교 이전한다면 그 고등학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설령 이설한다 하더라도 매각하거나 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주민복합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래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답안 유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촉구됐습니다.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답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즉시 열고 발빠르게 유감과 사과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우리 지금 안도고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유감과 사과 표시를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아무리 개인적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전체 3만 교직원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은 분명하게 어떤 형식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장석원 교육감은 통합으로 인해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지역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 지원 육성과 교육참여위원회 개선 대책, 교육 공무직 복리 후생비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의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순직 경찰 유족과 민간인 유족이 손을 이어잡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진행 상황과 남은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72년 만에 이루어진 민관군경 합동 추모식. 민간인 유족 대표와 순직 경찰 유족 대표가 이어잡은 손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했습니다. 유족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갈등하기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하려면 공정하고 공평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폐기됐던 여순 사건 특별법.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서동영,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52명이 법안에 동의 서명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나 다름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제1소위로 회부돼 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특별법 제정이 완성됩니다. 여순 사건의 발원지인 여수지역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에서의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와 우를 떠나서 우리 여수 시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역민들과 유족들의 격려와 동참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법 제정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유족들조차 80대, 90대 고령의 나이인 상황. 한 분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1차 관문에 서 있는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이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선포식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세워지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 부산면 지천리 일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다름 아닌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과 함께할 미래 100년을 위해서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원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우리 체육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0여 명의 관계자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수십여 명이 함께 행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스포츠인 교육비전 2030 선포와 대한민국 체육인재교육개발원이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날은 국내 스포츠인의 교육 비전 제시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장흥 부산면 지천리에 들어서는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의 성공도 함께 빌었습니다.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을 축하하고 환영을 하면서 우리 한국체육과 대한체육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체육인 교육센터는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37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인들의 종합적, 체계적인 교육에 필요한 복합시설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장흥구는 이번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일자리는 물론이고 유동인구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남진 장흥당은 스포츠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인 교육에 대한 100년대계 비전이 이곳 장흥에서 선포됐습니다. 앞으로 체육인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 도시인 광양시가 지난해부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광 도시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광양시와 시민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광도약 원년 선포에 이어 올해 6월에는 관광 슬로건까지 틀을 잡아왔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청사진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 인근 도시인 순천과 여수에 비해 광양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 매력을 느낄 만한 특화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여행, 숙박, 음식업 사업체와 시민 등 60여 명이 주축이 돼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재정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내외부에 널리 홍보하면서 차별화되면서 광양의 지역적 특색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관광 스토리와 핵심 컨텐츠를 개발하여 광양 관광 활성화가 운영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양시 관광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설립 허가 등 마무리 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관광사업체, 숙박 외식업, 협력지원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광 환경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포럼을 열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기능, 그걸 통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한 걸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을 새로운 30년, 100년을 이끄는 미래 동력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광양시. 광양시 관광협의회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토대 마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에는 어떤 가을 명소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올해는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택시기사에게도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1인당 100만 원씩 전달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서 올 7월 1일 이전 입사해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택시기사입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 교통부서에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17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전산 8명, 시설 9명으로 전산의 경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최종 시험일까지 1개 이상 소지해야 하며 정보처리 기능사와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전라남도 교육청 나이스교 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9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 주거 분양 사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업 도시 중과세 조세 정책으로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솔라시도는 영암과 해남 지역 중 구성과 3호, 3포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0년 개발계획 승인 후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최대 난제인 공유수면 토지화를 2018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후 지역별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정부의 기업도시 1가구 2주택 중과세 조세 정책으로 인해 주거분양 사업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시도가 조성되고 있는 영암과 해남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1월 13일까지 제3회 전라남도 다산 안전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단체는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활동 중이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기업은 전남에서 경영해야 합니다. 접수는 전라남도 안정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